네, 아침에 나온 주요 증권사들의 리포트 확인해 봤습니다. 개장 전에 오늘 소개가 된 리포트들 한번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종목을 알더라도 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종목에 대해 알고 투자하는 시간, 알투자.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길건우 FC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오셨는지 관련 기사 보고 자세한 종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기사 함께 보시죠. 네, 증권사의 탄소 배출권 중개가 허용이 되나 봅니다. 이 수급 불균형 그리고 가격 급등락을 막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기사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증권사 등 탄소 배출권 할당 대상이 아닌 회사도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고시가 제정이 되면 연내에 중개회사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트렌드가 이제 탄소 중립인데 맞아요. 탄소 배출권 시장이 얼마나 지금 활발한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저희가 짚어봐야 되긴 하는데 이제 이렇게 중개 회사를 두는 이유 자체가 활발하니까 두는 그렇죠. 거죠. 근데 네. 이 중개 회사가 쉽게 설명하면 증권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탄소 배출권이 15년도부터 거래는 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해당 기업들만 서로 거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6월 말에 거래가 대부분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끝날 때쯤 돼야 야 부족하니까 빨리 팔아라, 사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가격 급등락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게 첫 번째로 조금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개인 투자자도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도 예상이 되고 있고 선물 상품도 혹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빠르면 올해 안에 한 12월쯤에는 상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도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조업에서는.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를 다시 제로화시키는 거를 탄소 중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 가지를 이슈를 조금 주목을 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탄소 배출권 거래에 대한 것들을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은데 왜 그러냐면 이제 유럽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큰 탄소 배출권 시장이에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인데 기존의 유럽에서 이렇게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조금 강화를 하는 움직임이 보이면 가격이 2배 정도 폭증을 하는 것들을 조금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영향을 조금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탄소 저감 장치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CCUS라고 저희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탄소 저감 장치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군데를 봐야 되는데 탄소 배출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많이들 아실 거예요. 휴캠스, 에코프로 HN, 한서울 홈데코, KC코트렐 후성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몇 개를 이제 짚고 넘어가 보자라고 하면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한때 또 핫했죠. 네, 3일 이상 상한가 가기도 했었고 그래서 매출의 100%가 ESG 관련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나 저감장치 이슈가 나올 때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후성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전해질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전해질 소재를 제조를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온실 저감 장치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업들이 관련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배출권 가격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5년 단위로 이제 배출권을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네. 3차 시기예요. 21년부터 25년까지인데 유상 할당제라고 해서 돈 주고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게 3%에서 10%까지 늘었습니다. 그렇다가 플러스 알파로 증권사, 중개회사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거래가 활발해질 거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수급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수급량이 늘어나니까 가격 자체도 조금 안정화되면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 최근 들어서는 탄소 중립 항공유도 나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를 들면 네. 기름을 만드는데 항공유를 만드는데 탄소가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탄소 배출권을 사서 0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SK에너지가 이제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대한항공이 일부 운항을
뭐 이제 제주랑 청주 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에다가 이 탄소 제로 항공유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탄소 중립 자체가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을 꾸준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탄소 중립인데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도 활성화되고 있고 그쪽에서 이제 파생되는 것들이 참 맞아요.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이제 몇 개의 관련주들 언급을 해주셨고 오늘 시청자분들도 에코프로 HN 얘기를 맞아요. 시작과 함께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정확하게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탄소 배출권 관련 주들입니다. 휴캠스,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있고요. 말씀해 주셨던 후성과 한솔, 홈데코, KC코트렐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SK머트리얼즈까지 살짝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8개 관련주 네. 내에서 제일 좋게 보시는 탑픽 종목은 뭘까요? 제가 항상 이 첫 번째를 제가 고르는 것 같아요. 항상 이 관련주를 보면 제가 맨날 첫 번째에 넣나 보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 좀 섞을게요. 네, 뭐 휴캠스를 골랐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테마성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1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를 때도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떨어질 때 적게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휴캠스를 이제 기본적으로 받고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질산 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 점유율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독점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질산을 만들다 보면은 이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오스트리아 카본사한테 돈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뭐 시설이랑 운전비 등등을 받아서 질산 2공장에서 5공장까지의 이 기계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160만 톤 정도의 탄소 배출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판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일 기업으로는 이제 국내 최대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전체 영업이익이 952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탄소 배출권 판매로 차지하는 비율이 374억 원이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탄소 배출권 거래되는 게 한 2만 8천 원 선 보는데 최대로 올라갈 때 4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유럽을 제가 예시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2배 정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2배로 뭐 맥스 계산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 금액 자체가 374억 원이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하면 아니면 전년 대비하면 영업이익이 2배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본업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이 질산이 도대체 어디다 쓰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질산은 반도체 세정 공정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삼성에서 이제 또 투자 이슈들 굉장히 많이 나왔죠.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질산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세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뭐 한 3분기, 4분기 넘어가다 보면 아까 위드 코로나 얘기들 저희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경기 회복 시그널이 분명히 보일 거라는 거죠. 그럼 투자가 집행이 되고 뭔가를 하다 보면 경기 민감주의 성격을 띠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게 질산이다. 그러면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에 뭐 본업도 좋고 탄소 배출권 이슈들도 좋아서 앞으로 조금 더 그래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일 좋게 보는 모멘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탄소 배출권 가격 네. 상승과 더불어서 이쪽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실적적인 부분 요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374억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한 회사가 영업이익을 만드는데 100억, 200억 늘리는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유일하게 탄소 배출권 하나만으로 해결을 했다라는 거. 근데 지금 탄소 배출권 자체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탄탄하게 우상향을 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네. 아마 3분기, 4분기 넘어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수익 자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휴캠스의 가격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살짝 눌림목이 있을 때 매수를 하면 좋기는 하지만 이미 길게 한번 눌림목이 왔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전고점이 3만 원대가 초반이 넘어가는데 3만 원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잡으시고 대신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테마성이 짙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급등락을 반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는 한 2만 5천 원 선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27,1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8월 25일에 대량의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주가가 한번 급등을 맞아요. 했습니다. 그때 이제 장중 고점이 32,000원이었는데 그 이후로 조금 쉬어가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시 주가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향후 배출권 추세 상승에 따른 연간 이익 체력 개선을 좀 투자 포인트로 잡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투자 오늘은 탄소 배출권 관련주인 휴캠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길건호 FC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